이 원자력주들이 오늘 하락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매수한 사람이 많다. 차익 실현. 오늘 갭상승했으니까 이게 웬떡이에요. 이게 웬떡이야 하고 팔아제낀 사람들이 많다. 아마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해서 오늘 하락하면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21선 터치 한번 바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이는데, 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좋은 호재 또한 넘쳐납니다.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 이 원전주들은 시간 싸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주말 동안 굉장히 좋은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회담에서 37조 투자 결정이 나왔다. 원전과 에너지 쪽에서 협력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제 공동 비축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수기지에서 아랍에미레이트산 원유를 유치하고 또 판매하는 조건이 붙었고요. 수급 위기 시엔 한국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붙었습니다. 그런 전제로 이제 4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원전과 에너지 분야 먼저 보시면은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적 에너지 관계 강화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국제 공동 비축 사업,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유 비치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넷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넷제로라는 게 뭐냐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제거 시스템을 통해서 제거하는 이산화탄소 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되는 양이 0인 것을 이제 넷제로라고 해요. 탄소 중립이라고도 합니다.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가속화 프로그램, 그 다음은 뭐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분야에 대한 MOU고요. 수자원 분야 협력 MOU. 요게 오늘 담수화 쪽으로 이슈가 터졌었죠. 그리고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협정, 이게 이제 원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적어드리면 탄소 중립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수소가 되겠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 정도 섹터를 건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큰 관심을 받았던 게 원전과 수소였죠. 원전과 수소, 그리고 담수화,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탄소 중립이 핫한 것 같습니다. 뭐 KC 코트레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린케미칼 이쪽이 하니까 탄소 포집 또는 탄소 중립 쪽으로 이슈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종목은 조금 있다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산 분야 쪽의 MOU였습니다.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 그리고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 개발. 요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드론 또는 항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우주협정, 이거는 우주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제가 역시 적어왔습니다. 무기와 드론, 항공, 우주사업, 요 정도를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투자 분야 쪽에서는 뭐 자발적 탄소 시장, 아까 탄소 짚고 넘어갔었죠. 그리고 산업은행과 무마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MOU,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 협력 MOU 등등 해가지고,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망한 신규 벤처 기업들, 그리고 산업 전반적인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 탄소 포집도 있고요. 바이오 투자 유치, 오늘은 또 바이오가 떴었죠. 바이오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쭉 한번 섹터와 종목까지 해가지고 살펴볼게요. 일단 원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 갔고, 그리고 가벼운 종목 쪽에서는 보성 파워텍이 대장으로 갔죠. 처음에 시초에 갭을 12%나 띄어서 한 3% 정도 상승을 보여주다가 마무리는 하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원전주 중에서는 거의 보성 파워텍 혼자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것도 뭐 패전병 수준으로 살아남은 거지만 어쨌든 상승을 해줬다. 어쨌든 어저께 종가 대비해서는 상승을 해줬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다른 원자력주 보시면 이 원자력주들이 오늘 하락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그동안 많은 이슈를 받았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매수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차익 실현. 오늘 갭 상승했으니까 이게 웬떡이에요. 이게 웬떡이야 하고 팔아제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이 앞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딱 수익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매도 버튼을 누르겠죠. 이렇게 악성 매물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사실 저점 대비해서 생각해보면은 한 40% 상승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과거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 뭐 요 정도 근처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겠지만, 반면에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벌써 40%나 상승을 보인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시면은 요 정도에서 지금 매매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지금 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다 매매가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겠죠. 그럼 평균 단가가 대충 오늘 시초가 정도가 평단가였다. 근데 오늘 아침에 흐름을 보아하니까 수급이 많이 안 붙는다. 수급이 많이 안 붙으니까 추가 상승 못하겠구나 해서 매도 때려버린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살펴봤는데, 아마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해서 오늘 하락하면서 끝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21선 터치 한번 바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이는데, 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좋은 호재 또한 넘쳐납니다. 지금 재료들이 쌓이고 쌓여 있어요. 그런 재료들을 이제 언제 이렇게 시세로 바꿔주면서 터트리냐 문제니까,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 이 원전주들은 시간 싸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악성 매물도 많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시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른 원전주들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뭐 보성파워텍도 그렇고요. G2파워, 오르비텍, 한신기계, 뭐 우진, 일진파워 등등 해가지고 거의 모든 원전 관련주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후에 얼마든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원전주. 자, 그리고 또 같은 논리로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방산주예요. 방산주 역시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우리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는 130% 정도 상승을 보여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150%, 140% 정도 보여줬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정도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이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무너지고 요 선에서 버텨주고 있다. 원전주는 한번 슈팅이 있는 다음에 무너졌죠. 근데 얘네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요 선에서 다들 버텨주고 있습니다. 뭐 현대에너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오늘 하락을 했긴 했지만 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산주 역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 오늘은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하방 압력을 못 이겨서 하락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수소 관련주들은 오늘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어요. 얘네 역시 뭐 마무리는 일본 캔들이 이제 하락 마무리인 거지, 전체적인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도 역시 이제 저점 대비 꽤 많은 상승을 보여줬긴 했지만 어제 종가와 비교를 했을 때는 대부분 양봉 마감이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수소 관련주들은 방산이나 원전에 비해서 방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못 받아왔습니다. 오늘 딱 새롭게 이슈를 받으면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오늘 잘 갔다. 대표적으로 오늘 새롭게 관심을 받은 애들이 이 바이오예요.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황우석 박사님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홈케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1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트론, EID 얘네 역시 이 바이오주 투자 관련해서 엮이면서 오늘 7% 그리고 4%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 장중에는 20%, 14% 이렇게 상승하는 등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다. 얘네는 내일도 역시 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관심을 못 받던 애들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슷한 논리로 이 담수화 관련해서도 주목받지 못한 섹터였고요. 심지어 얘네는
자, 2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2조 원 담수화 시설 수출길 열렸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해수 담수화 시설 그리고 정수장 등 2조 원 규모의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서 아주 정석적인 차트 상승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관련주를 살펴보면 웰크론한텍, 시노펙스, 그리고 동전주긴 하지만 유보텍, 그리고 태경 BK 정도 볼 수 있겠고, 특히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기도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리튬 관련주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가 한 2개 이상이니까 이 태경 BK라는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이 아랍에미레이트와의 MOU 내용이 여기에서 저는 끝이 아닐 거라고 봐요. 추가적인 수주도 이어질 것 같고요. 두바이에서도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전, 방산 이런 이슈보다는 새롭게 터지는 이슈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셔라 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돌아와서도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적하셔야 되겠고요. 귀 쫑긋 세우시고 팔로우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안 터진 건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쪽 낙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얘네들은 아랍에미레이트 MOU 관련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얘네들은 이제 네옴시티 실수주가 있습니다. 1, 2월 중에 있죠. 그리고 네옴시티를 잇는 디리아 수주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수주도 남아 있으니까 아직 터질 재료나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도 역시 지금 오늘 당장은 낙폭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추적을 해 가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자, 원전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였어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이후에 하락 마무리가 된 거고, 하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수화, 수소, 바이오, 이 섹터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섹터였고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호재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줬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 역시 지금 시간 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탄소 포집 역시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이고 모두가 알지 못한 호재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다? 시장은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재료보다는 신규로 들어오는 호재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언급은 없었고 규모나 투자 강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 재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고요. 또 건설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 역시 MOU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낙폭이 있었지만 1, 2월에 네옴시티 실수주가 있고요. 디리아, 두바이 이어지는 후속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캡처를 하실 수 있도록 쭉 천천히 내려볼게요. 자, 원전, 수소, 방산 쪽이었고요. 쭉 내리면은 담수화, 바이오까지 오늘 터진 이슈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매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자료들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특급 추천주, 그리고 테마주 정리자료, 마감 시황 등 해가지고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들을 100%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공식 도움이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주식 공식 도우미 검색하시면은 이 빨간색 어플리케이션 보이시죠? 이 빨간색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시면 당일 강했던 테마들이 뭔지 특징 섹터 분석을 통해서 복귀하실 수 있겠고요. 장 마감 브리핑이라든지 앞으로 증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검색시계라든지 추천 종목들 역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식 공식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